대법원 2022년 11월 10일 선고 2018도 1966 판결 사건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1년 3월 29일 폐지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취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2011년 3월 29일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은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1년 3월 29일 폐지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취지는 공공부문과 민간 부분을 망라하여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 원칙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2.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1조에서 말하는 누설의 의미 및 고소, 고발장에 다른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정 적극.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누설에 관한 위의 법리가 개인정보보호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2011년 3월 29일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1조의 누설이란 아직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고소, 고발장에 다른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것은 그 정보 주체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부당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위반죄는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1조 위반죄와 비교하여 범행 주체가 다르고 누설에 부당한 목적이 삭제되었다는 것만 다를 뿐 나머지 구성 요건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가 금지하는 누설 행위의 주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이고 그 대상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로 제한되므로 수사기관에 대한 모든 개인정보 제공이 금지되는 것도 아닌 점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취지 등을 감안하면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누설에 관한 위의 법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22년 11월 10일 선고 2020도 13672 판결
사건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 준강간 등. 1.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의 의미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의 의미와 판단 기준. 특히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하기 곤란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 처벌법이라고 한다. 성폭력 처벌법 제6조 제4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라고 규정한다. 1994년 1월 5일 법률 제4702호로 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신체 장애인에 대한 간음 및 추행을 처벌하고 이를 비친고죄로 규정하였고 제8조 1997년 8월 22일 법률 제5343호로 개정된 법률에서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 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간음 등도 처벌 대상이 되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사항을 따로 분리하기 위해 2010년 4월 15일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 처벌법은 이후 몇 차례 개정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유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였는데 특히 2012년 12월 18일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제6조 제4항에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항거 불능 이외에 항거 곤란도 추가하여 구성요건을 완화하였다. 위와 같은 개정의 경과와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행 성폭력 처벌법 제6조 제4항에서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란 같은 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와 같은 의미로서 신체적인 기능이나 구조 등 또는 정신적인 기능이나 손상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의미하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이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 그 자체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 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 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 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 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하기 곤란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함께
다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 것이고, 피해자의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인지 여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장애와 관련된 피해자의 상태는 개인별로 그 모습과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당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이용하여의 의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죄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가늠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용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인식하고 이에 편승하여 가늠 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22년 11월 10일 선고 2022도 7940 판결. 사건명 사기.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이때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에 공판기일 변경 명령을 송달받은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 기일에 출정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때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란 소환장의 송달, 형사소송법 제76조, 소환장의 송달 및 소환장 송달의 의제, 형사소송법 제268조, 소환장 송달의 의제의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피고인의 이름, 죄명, 출석 일시, 출석 장소가 명시된 공판기일 변경 명령을 송달받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270조, 공판기일 변경 명령을 송달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2022년 11월 17일 선고 2021도 701 판결. 사건명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유포, 방조. 인정된 죄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행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행에 관한 법률 제97조에서 양벌 규정을 둔 취지. 위 양벌 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것인지 여부. 적극. 및 그 대표자의 처벌까지 전제 조건이 되는지 여부. 소극.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행에 관한 법률 제97조는 법인의 대표자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법규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하는 양벌 규정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이 양벌 규정을 따로 둔 취지는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로 인한 법률 효과와 이익은 법인에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바 법인 대표자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 위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 책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처럼 양벌 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지 그 대표자의 처벌까지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2년 11월 17일 선고 2022도 7290 판결 사건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 죄형 법정 주의에 따른 형벌 법규의 해석 원칙 헌법은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 제13조 제1항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그 중에서도 특히 형벌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명확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형벌 법규는 어떠한 행위를 처벌할 것인지 일반인이 예견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결정해 나가기에 충분한 기준이 될 정도의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형벌 법규는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 될 수 있으므로 불명확한 규정을 헌법에 맞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헌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 해석 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역학조사의 의미 같은 항 제1호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나 그의 공범에 대하여 같은 항에서 정한 역학조사가 실시되었음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 예방법이라고 한다. 감염병 예방법은 제18조 제3항에서 질병관리청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제1호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제2호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은폐하는 행위 제3호 행위를 금지하고 제79조 제1호에서 제18조 제3항을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법은 제2조 제17호에서 역학조사란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 환자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 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18조 제1항, 제2항과 제29조에서 역학조사의 주체, 시기, 내용, 방법을 정한 다음 제18조 제4항에서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문헌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감염병 예방법상 역학조사는 일반적으로 감염병 예방법 제2조 제17호에서 정의한 활동을 말하고, 여기에는 관계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수범자의 예견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 따라서 형벌법규의 구성 요건적 요소에 해당하는 감염병 예방법 제18조 제3항의 역학조사는 감염병 예방법 제2조 제17호의 정의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감염병 예방법 제18조 제1항, 제2항과 제29조, 감염병 예방법 제18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주체, 시기, 대상, 내용, 방법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활동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아울러 요구나 제의 따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침을 뜻하는 거부의 사전적 의미 등을 고려하면 감염병 예방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나 그의 공범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역학조사가 실시되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2년 11월 17일 선고 2022도 8257 판결 사건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상해 등 1.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 및 특정 정도 범죄의 일시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개괄적으로 기재된 경우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소극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 기소나 시효에 저축되는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범죄의 일시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개괄적으로 기재되었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공소사실에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검사에게 성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22년 11월 17일 선고 2022도 8662 판결 사건명 사기 1. 형법 제49조 단서에 근거하여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 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 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 분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몰수, 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 사실은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에 한정되고 범죄 피해 재산은 그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에 한정되며 그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몰수, 추징이 허용되는지 여부. 적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이하 부패재산 몰수법이라 한다. 부패재산 몰수법은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및 그 밖의 관련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환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부패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부패 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 척결하고 청렴한 국제사회 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제1조 재산 범죄의 피해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징을 인정하지 않는 형법과 달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포함한 특정 사기 범죄 등 제2조 제3호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범죄 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 처분에 의하여 얻은 범죄 피해 재산에 대하여는 범죄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 반환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몰수, 추징할 수 있고 제6조 제1항 몰수, 추징된 범죄 피해 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조 제2항 한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서는 범죄 피해 재산을 피해자 등에게 환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는 범죄 피해 재산 환부 절차를 개시한 경우 피해자 등에게 회복 대상 재산과 관련된 몰수 재판 또는 추징 재판을 한 법원, 재판 연월일 및 확정 연월일, 사건 번호,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성명, 그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범죄 사실의 요지 및 죄명을 포함한 여러 사항을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 제1항 이러한 피해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징의 원칙과 부패재산 몰수법의 입법 목적, 범죄 피해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징을 허용하는 범죄를 특정 범죄로 한정하면서 피해자 등에 대한 환부 절차를 두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부패재산 몰수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몰수, 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 사실은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에 한정되고 범죄 피해 재산은 그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에 한정되며 그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몰수, 추징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2년 11월 17일 선고 2022도 9737 판결 사건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마 등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매매, 수수,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1심 판결 중 이수 명령 부분을 파기한 사례